네, 오늘 한 발은 뭐 어제 이미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 폴더블. 네, 애플이 이제 폴더블 폰을 안 할 수는 없겠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부릴 거냐? 뭐 디스플레이 앞면에 이제 커버 유리를 구부려야죠. 투명 PI를 쓰기도 하는데 화웨이 폴더폰, 화웨이도 그렇고 중국의 샤오미도 그렇고 폴더블 폰을 내놨어요. 근데 특히 이제 중국의 화웨이 폴더블 폰은 투명한 폴리미드 플라스틱이죠. 얇게 해갖고 이게 아마 SKC 원단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부리는데 그게 이제 스크래치라고 하는 자주 쓰다 보면은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이제 손톱이라든지 이런 게 긁혀가지고 금방 시인성이 좀 안 좋죠. 유리를 쓰는 게 아직은 대세다. 그 중에 이제 유리를 방망 유리를 표현하는 게 UTG 울트라 신 글래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게 신조어입니다. 사실은 만들어낸 그 단어고 요즘은 그 UTG의 대항마로 FTG 라는 표현도 써요. 폴더블 신 글라스 거기에 VTG 밴더블 글라스, 베리어블 글라스, 싱글라스 뭐 용어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내기 나름이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직 대세는 UTG라는 거. UTG가 이제 두께로 치면은 30미크론 정도 되는데 1미크론이 1000분의 1mm.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1mm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두께가 1미크론이고 UTG는 30미크론 정도 됩니다. 근데 UTG를 이제 최근에 보면 한 50미크론까지도 좀 두껍게 해도 구부러질 수 있어요. 근데 유리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구부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왜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쭉 접다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하고 쭉 긋죠. UTG 그렇게 하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유리를 이렇게 최대한 접을 때 보통 끝에 가면은 눈엔 잘 보이지 않는데 물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방울 힌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현재 하는 그 삼성의 폴더블 폰이 그래도 가장 그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삼성의 라인을 보면은 독일의 쇼트라는 회사의 원판 유리를 가지고 도우인시스라고 하는 비상장 기업이 가공을 하고 그걸 SDC의 디스플레이에다 붙여가지고 폴더블 폰 제작에 들어가죠. 근데 쇼트는 많이 아시는 그 요즘 인덕션 많이 쓰시죠? 네, 인덕션 유리로도 되게 유명한 회사죠. 글로벌리 보면은 이 미국의 코닝, 그다음에 독일의 쇼트,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 이런 회사들이 유리로는 뭐 그냥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는 조금 요즘 안녕돼 있고 자, 그때 쇼트하고 도우인시스 SDC 조합을 깨기 위해서 애플이 들어가면은 애플은 코닝을 끼고 들어갑니다. 코닝을 끼고 들어가는데 코닝이 최근에 우리나라에다가 한 5년간 한국에 2조 원가량을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코닝이? 그러면서 코닝이 UTI에다가 300만 불 투자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저의 뇌피셜인데 이 코닝과 UTI 그다음에 애플의 조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UTI의 단점은 거래량이 거의 좀 작아요. 네, 그래서 이게 주식으로서의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정도. 근데 뭔가 좀 채택이 되면은 꾸준히 좀 타고 오를 수는 있겠다 싶기도 한데 꼭 주가가 오른다고 제가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UTG를 UTI가 이름도 비슷해갖고 이 유리를 중간에 홈을 싹 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다 이제 실룩산 같은 거를 좀 넣어가지고 레진을 넣어서 이렇게 구부리는 거 아닌가? 이건 전문가들끼리 하는 얘기고. 자, 하여튼 유리 구부리는 건 쉽지 않은데 뭔가 방법을 찾아내겠죠. 자,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관성으로 같이 보신다 그러면 도우인시스는 비상장이니까 JNTC하고 UTI 조합을 같이 좀 볼 수도 있다. 이 정도. 주식을 만약에 이제 거래를 원하신다면 근데 저는 주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네, 어떻게 될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자팔자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그냥 생각은 그렇다 하는 거. 하여튼 애플도 지금 뭔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15 버전 애플 15 버전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저 다음 게 뭐가 나올 거야 막 이러단 말이에요. 뒤집어 써야 되는데 뒤집어 쓰는 거 아직 안 나오고 그럼 일단 구부려야 될 텐데 구부리는 게 좀 급해 좀 보인다. 네. 정도. 네. 자, 얘기가 좀 길으니까
자, 두 분의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붙여주시면은. 어쨌든 뭐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확실히 좀 성숙기를 이제 지나서 완전히 이제 좀 포화 상태인 것 같고 수익성이 이제 그렇게 크질 않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이 스마트폰 쪽을 성장 산업이다 이제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폼팩터의 이제 변화라든지 완전히 새로운 IT 디바이스가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이 야심차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제 비전 프로 공개는 됐습니다만 뒤에 달려 있는 긴 꼬리와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이제 조금 실망을 좀 안겼는데 최근에 또 애플에서 나온 얘기가 반값. 이 비전 프로의 이제 보급형 이제 메타의 제품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반값 이제 비전 프로를 이제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공간 컴퓨팅의 이제 시대를 개화를 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출시가 되는 시점 아마 2025년 하반기 뭐 2026년 뭐 그 정도 돼야 이제 뭐 보급형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그때쯤 되면 이제 진짜 새로운 IT 디바이스가 이제 애플의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애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아이폰과 아이패드 요 두 가지 이제 매출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폰도 뭐 또 좀 약간 시들시들하고 아이패드도 이번 분기에 이제 좀 판매량이 좀 급감했다라는 이제 뭐 얘기들이 벌써 흘러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폼팩터 이제 외형이라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는 거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UTI라든지 JNTC 같은 이런 커버 글라스와 또 UTG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 실제로 주가의 움직임도 보시면 뭐 최근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부품주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찾기가 힘든데 JNTC도 물론 이제 최근에 워낙 뭐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살짝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차트 자체가 뭐 연초 대비해서 정말 좀 꾸준하게 아직도 지금 연초 이후에 지금 100% 넘게 이제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JNTC의 이제 차트거든요. 정말 뭐 이쁘게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하고는 확실하게 좀 다른 움직임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이제 UTI 뭐 어쨌든 삼성 쪽은 이제 이 도우인시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우인시스가 이제 생산해내는 UTG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쓰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이 과연 이제 폴더블을 만들었을 때 그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외면을 이제 보호하는 걸 뭘로 쓸 것이냐. 그게 이제 UTG를 쓴다라고 하면 이제 UTI가 될 거다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추정을 좀 해주신 것 같고 실제로 원래는 이제 PI 필름을 썼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SKC 코롱 PI 지금은 이제 PI 첨단 소재로 이름이 바뀌었죠. PI 첨단 소재하고 SKC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PI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필름을 썼더니 여러 번 이제 저보다 폈다 하니까 쭈글쭈글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기가 싫으니까 UTG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UTG가 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뭐 공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즘에 이제 소비자들은 진짜 이 외형 디자인 이런 것들을 워낙 좀 중요시 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PI 필름보다는 이 UTG가 대세로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애플과의 이제 관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UTI도 충분히 이제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굳이 종목을 좀 추가를 한다면 뭐 SKC 이런 이제 IT 소재뿐만 아니라 SKC는 또 뭐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일반 화학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시기가 이제 4분기 이후부터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UTI에 뭐 붙여 놓는다라고 하면 SKC 한 종목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리하자면은 그렇죠. 하여튼 디스플레이는 지금 그래도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좀 없다 이거죠. 근데 유리를 얇게 깎다 보니까 자꾸 접었다 폈다 하니까 이게 자국이 나서 조금만 두껍게 하면 좋겠는데 조금 두껍게 하면은 접을 때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미크론, 50미크론, 50미크론으로 지금 했는데 접혀요. 근데 요걸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느냐. 그러니까 조금 두꺼우면은 이게 강하거든요. 경도라든지 아니면 신미성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투명도도 좋고 디스플레이가 좀 화려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된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지금 UTI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단계까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기업 내부의 정보를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들리는 얘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 그렇다는데. 이용 매니저는 그럼 뭐 UTI 이거 뭐 UTG의 UTI 접으면 뭐 힌지 같아 보시나? 아니 뭐 그냥 지금 이제 폴더블을 하려면 그 OLED가 이제 필수라고. OLED 쪽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OLED 그동안 이제 그 좀 주춤했죠. 이 디스플레이 쪽이 전체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내년에 2024년에 한번 또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OLED가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그다음에 차량용. 요즘은 이제 차량 쪽에 워낙 이제 차량 쪽이 이제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도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이런 OLED가 이제 확대가 된다면 결국 이제 소재가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어제 그 김영민 매니저가 얘기했던 덕산 네오누스도 있고 오늘은 저는 이제 다코스라고 할 수 있는 P&H 테크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P&H 테크. 네, P&H 테크가 지금 OLED 소재가 매출이 한 90%, 그다음에 OLED 원료가 4.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이제 OLED 아이패드향 매출 쪽에서 이제 상당히 좀 실적이 나오고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전장, 그다음에 이제 TV 장수명 발광 호스트 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돋보이는 거는 이제 차량용. 지금 차량용이 올해 2.7억 달러에서 2029년이 되면 13억 달러 정도 연평균 한 31%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OLED 소재주들의 성장성 또 한 번 제2차 이제 성장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어제 이제 덕산 네오누스와 함께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다코스, P&H 테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어제 예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해드린 거고, 하여튼 네. 폴더블 이슈로 이제 초방막 유리에 대해서 뭐 UTG가 됐건 VTG가 됐건 FTG가 됐건 뭐 용어들이야 뭐 쓰기 나름이니까 UTI라는 기업을 갖고 두 분이 또 확장을 해주셨고, 자, 두 분의 또 한 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 가기 전에 또 리뷰 네. 해야죠. 네, 리뷰를 먼저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 그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파마 리서치, 뭐 다행히 어제도 또 시장이 조금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파마 리서치가 이틀 동안 그래도 좀 비교적 뭐 견조한 흐름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 7% 정도 이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가는 저점이라고 보여져요. 네. 제가 이제 13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종가가 이제 11만 3천 원이거든요. 아직도 충분히 좀 여유가 있고 실적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의료기기나 피부 미용 관련된 이제 의약품 만드는 이제 기업들이 아무리 못해도 이제 뭐 PER이 한 18배에서 20배 이상 그 정도 이제 뭐 그 시총이 이제 인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파마 리서치가 올해 뭐 1,000억 조금 못 되는 이제 영업이익 예상되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1조 1,000억 뭐 1조 2,000억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저평가를 이제 해소하는 기술적인 반등, 시장이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이제 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고, 루닉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살아나면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이제 시그널로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루닛도 한 8% 넘게 이제 상승을 했고, 딥노이드도 뭐 장중에 한 15%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이제 피부 미용 의료 이런 쪽과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본격적인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월 18일 날 말씀드렸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요것도 이제 HBM 수혜주이기도 하고 AI 반도체 이제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는데, 뭐 아쉽게 어저께 손절가를 터치를 했어요. 어제 이제 장 초반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그냥 다 쏟아지는 이제 급락 흐름이 좀 나올 때 요 종목도 이제 손절가를 좀 터치를 하고 깨고 내려가면서 이제 손절가를 터치를 했는데, 요 종목은 사실 뭐 지금 구간이 손절할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좀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저께 뭐 장 막판에는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해가지고 거의 16,000원 정도까지 추세가 좀 살아났고, 요렇게 이제 차트 이제 박스를 그려놓으면은 지금 어제 딱 조정받은 자리가 하단 위치에서 이제 저점 지지가 좀 된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뭐 기계적인 손절 매도보다는 지금 오히려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TSMC하고 이 HBM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슈에서 좀 부각될 수 있고, 또 AI 반도체 쪽 설계 자산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 감안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뭐 실적을 떠나서 한 번 정도는 또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16,000원 아래에서는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까지 리뷰를 받고 그러면 오늘은 겨냥을 어디로? 네,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제 팹리스 기업 텔레칩스를 소개를 조금 어제 해드리도록 칩셋 미디어가 또 맞습니다. 쏘고치더니 어제 칩셋 미디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호실적 기사 나오면서 그냥 뭐 주가가 막 20몇 %씩 이제 급등을 흑자 하더라고요. 전환도 뭐 좀 네. 개선이 뭐 이용 매니저 좋아하시는 턴 어라운드. 네, 칩셋? 개선의 폭이 이제 좀 크긴 했는데 뭐 어쨌든 영업이익 20억 그러니까. 이게 과연 25%나 급등할 일인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이 또 상황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죠. 이게 뭐 온통 악재들만 이제 뭐 도배가 되어 있던 그런 시장 분위기에서 어제 이제 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 호실적과 관련된 이제 얘기가 딱 나오니까 주가가 이제 더 탄력적으로 이제 반등을 한 거죠. 특히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NPU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아직도 좀 살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제 상당히 강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르는 종목이 어저께 이제 칩셋 미디어를 보다 보니까 실적은 텔레칩스가 훨씬 좋을 텐데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주가는 어차피 다 얻어맞고 뭐 저점까지 다 부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낙폭과대 구간에서 이제 저점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올해 본격적인 이제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텔레칩스도 지난 9월달에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이제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과 동반해서 같이 상당히 좀 강한 이제 급등세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고점 대비해서 40% 조정받았다가 어저께 이제 또 양봉 만들면서 탄력적인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지능형 자동차 관련된 이제 매출 원래는 이 텔레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기업들이 뭐 전장 쪽으로 이제 납품을 계속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적자가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제 매출 캐파도 커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또 고성능의 이제 이런 자동차 반도체 칩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이 지능형 반도체 이제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이제 늘어나니까 사실상 이제 텔레칩스 같은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주가와 실적도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국내외 이제 고객사 이제 카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이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AVN이라고 하거든요. 네. 뭐 오디오, 그다음에 비디오,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클러스터로 이제 만들어서 통째로 이제 지금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력 고객사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이 상반기 때 정말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뭐 텔레칩스도 아주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물론 3분기 이후에 약간 이제 좀 기고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분기, 4분기 때도 좋은 호실적이 이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북미 쪽, 유럽 쪽의 판매는 여전히 이제 하반기 때도 견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 매출이 조금 이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자동차 전체 매출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이 이제 전장화와 관련된 이제 이슈 속에서 텔레칩스가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ADAS 같은 이런 이제 자율주행의 이제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이제 탑재가 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단계 이제 완전 자율주행 이제 상용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3단계, 4단계 뭐 그리고 5단계 완전 자율주행의 이제 시점까지 이제 갔을 때 결국은 NPU가 정말 좀 중요하거든요. 이 차량용 네. 반도체에서는 이제 NPU처럼 이런 정말 아주 빠른 이제 성능을 가진 반도체 이제 칩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NPU가 탑재되는 이제 비중이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텔레칩스는 호황기가 좀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 텔레칩스의 2대 주주가 이제 LX세미콘이잖아요. LG 쪽이 이제 지금 전장 수주가 뭐 100조를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상반기 때부터 이제 계속 했었는데 아무래도 LG 그룹의 이제 전장 수주가 늘어나는 것과도 또 텔레칩스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추세를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이제 9월 달에 어찌 보면 좀 오버슈팅이 좀 강하게 좀 나온 거였어요. 지금 뭐 칩셋 미디어도 그렇고 텔레칩스도 그렇고 9월 달에 상당히 강한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그 오버슈팅을 제외하면 추세를 요렇게 이제 상단 추세를 이제 만들 수 있고 하단 추세도 이제 요렇게 그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이제 보이면서 이렇게 우상향 패턴이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 가면 매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딱 어저께 하단을 찍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종가 23,500원 매수 가격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딱 요 박스권 상단 28,000원 잡으면 되거든요. 요 28,000원을 1차 목표가로 또 잡고 손절가는 2만 원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칩셋 미디어가 대주주가 바뀌었군요. 예전에 텔레칩스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블록딜로 매각을 해가지고 대주주가 사모펀드에 바뀌었습니다. 매각을 했네. 네. 칩셋 미디어의 최대 주주는 한국투자 시리우스 바이아웃 사모투자 합자회사. 바이아웃이니까 언젠간 팔겠구나. 네. 네. 팔려. 네. 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먹었겠네.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근데 네. 오늘 김해 매니저는 텔레칩스로. 네. 네. 이호근 텔레칩스요? 매니저도 봐야죠. 네. 네. 리뷰 먼저 갈까요? 텔레칩스 간단히 할까요? 아니요. 네, 텔레칩스 뭐 의견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 뭐 크게 의견은 없는데 이제 네. 자동차 이쪽에서 이제 주목받는 게 이제 넥스칩, 텔레칩스 뭐 이런 쪽에 그 페니스 업체 쪽에서는 계속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가 그 스마트폰화 되니까 이제 이쪽에 대한 수요들이 이제 계속 좀 늘어나고 LG전자가 그래서 이쪽에 지금 상당히 좀 발벗고 나서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앞으로 이제 IT 기능들이 계속 부과가 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텔레칩스도 뭐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리뷰할 네, 종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MC네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MC네스는 이제 시장이 이제 하도 이제 변동성이 커서 바닥에서 뭐 좋은 종목 없을까 해서 이제 그 찾아봤던 종목이 MC네스입니다. MC네스는 이제 막 바닥을 치고 이제 서서히 상승세로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시세 초기다 보니까 그 상승 탄력도가 좀 약해요. 그렇지만 이게 점점 가면서 이제 가속이 붙겠죠. 그래서 이제 막 상승이 시작되는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손절된 종목 종근당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근당은 제가 손절가를 딱 9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딱 어제 이제 9만 원을 딱 터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절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이제 9만 원 밑으로 이탈이 됐으면 그때는 팔아야 되는 게 맞지만 어제 이제 9만 원을 딱 터치하고 밑에 꼬리 달면서 지금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은 뭐 상당히 또 양호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 전고점 11만 1,900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3분기 실적도 괜찮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오늘 제가 리뷰는 이제 끝냈고 예. 오늘 한 발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은 JLK 준비해요. JLK. 네. JLK가 이제 한동안 좀 잘 나갔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어제 이제 지지선이 좀 나왔고 이 종목에 제가 오늘 갖고 온 포인트는 이 종목이 다음 달 10일부터 이제 190개의 병원에 이제 그 AI 뇌경색 진단기가 이제 보급이 됐는데 그동안은 이제 임상용이나 뭐 이런 쪽으로만 이제 활용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에 투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도 나올 거고 이익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달 1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좀 관심이 최근에 또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업으로는 업계 최초의 코스닥에 상장이 된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잘하는 건 뇌졸중. 이 뇌졸중 쪽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했고 이쪽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이제 데이터나 영상을 가지고 미리 이제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애후 예측까지 전체적으로 뇌졸중 관련해서 하는 AI 의료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특허권이 한 66건 되고 뇌졸중 그 전주기 대응 솔루션도 좀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 뇌졸중에 이제 특화된 이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내 뇌졸중은 시장의 규모는 지금 작년에 48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2030년이 되면 89조까지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 같고요. 심각하죠. 네. 특히 이 뇌졸중이 이제 심각한 이유가 후유증. 이 후유증을 갖게 되면 이제 장애까지 가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병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190개 병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일단 2025년 정도 되면 매출이 한 1,000억 정도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의 이제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는 아까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9월달 고점 찍고 계속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18,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잡아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다음 달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매수가는 일단 18,500원, 목표가는 22,2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호근 매니저는 JLK를 오늘 한 발로 정해주셨는데 혹시 네. JLK 아주 훌륭한 기업이에요.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뇌경색 AI 이제 솔루션 JBS 이제 01K 요게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 AI 영상 진단 기업 중에서는 비급여 적용되는 게 처음이에요. 네. 근데 비급여 적용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급여 적용되는 건 보전을 해주잖아요. 근데 비급여는 실비보험을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AI 솔루션으로 뇌경색이나 뇌졸중 진단을 받기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제 그 비용을 우리가 진단을 받고 나서 실비보험에 이제 보험료를 청구를 하면 보험료로 지급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190개 병원에 지금 확산이 돼가지고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매출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겠죠. 특히 뭐 뇌졸중, 뇌경색 이런 것들 물론 암도 마찬가지지만 조기에 진단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 진단 시장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은 2030년이 되면 정말 뭐 80조 원, 90조 원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한다잖아요.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분야에서 확실한 이제 매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조금 고평가여가지고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만 지금 정도 가격이라면 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재료가 나왔군요. 네, JLK의 그 AI 뇌경색 진단기기가 정부 사용 승인 받고 2주간 고시한 다음에 190개 병원에서 쓴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환자 동의하면 8만 원에. 네, JLK, 딥노이드 뭐 이렇게 몇 개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영상 판독 시장에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진입한다라는 그런 뭐 뉴스니까 좋은 뉴스네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발까지 함께 해주신 두 분이었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와 김영민 매니저.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